경기도의 정책을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 정책 다이얼로그.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아나운서 정세민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군포시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케미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김미숙 그리고 성기황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경기도 의원 김미숙입니다. 네, 또 한 분. 안녕하세요. 수리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 성기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자치입법 전문가이시죠. 경기대학교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 주임 교수 박형규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최우수원 두 분과 함께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같은 지역구를 두고 계신 두 분이 오셔서 아까 정세민 아나운서가 케미라는 표현을 했는데 두 분이 진짜 오늘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도 두 분 친하시죠? 네. 한 분만 대답하셨어요. 아, 정말요? 성 의원님이 약간 늦으셨어요. 나이도 같습니다. 왜 말을 더듬으세요? 당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저는 이제 군포시도 굉장히 친숙한 도시예요. 네. 군포 시민의 날 때도 행사를 하러 갔었고, 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열린 음악회 같은 거 행사할 때도 제가 가서 문화축제도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분이 그 시민의 날 할 때도 예. 앞에 앉아 계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뵌 것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군포시 대표 경기의원 두 분과 함께 의정활동과 지역 이야기까지 이제 지금부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김미숙 의원님은 재선 의원이십니다. 10대 그리고 11대 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재선 의원이시면 또 초선 때와는 완전 느낌이 다르죠? 네. 그죠? 네, 많이 다릅니다. 예, 책임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고. 네. 예, 어떠세요? 네, 초선 때는 여러 가지 의정 활동하고 싶어서 많은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행정위원회 그리고 경제위원회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까지 맡고 일을 했었었는데요.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후반기 현재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밤이라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성기황 의원님은 이하경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네네. 11대 경기도 의회에 입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3년차 경기도 의원으로서의 소회가 궁금해지네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 의회는 초선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하여튼 이하경 국회의원을 10년하고 이틀 부족한 10년을 모시고 이제 도의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돼서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옆에 계신 김미숙 도의원, 선배 도의원님이 훌륭히 그러니까 재선이시니까 선배신 거예요. 그러면 잘 모시고 잘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중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김미숙 의원님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계십니다. 이제 신규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네. 2024년도에 이제 신설위원회인데요.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AI국, 그다음 미래성장산업국과 그다음에 국제협력국이 세 국이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협력을 하면서 정책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신설위원회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피하는 위원회였었는데 그래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네.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네. 예산들도 많이 잡고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산업에 네네.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네. 지금은 가장 부러워하는 위원회로 등락했습니다. 근데 상임위원회가 많은데 사실은 여기 과학이라는 이 분야가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네. 용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이래서 공부도 진짜 많이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과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저는 전공이 약학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예. 가장 관심 있는 거가 그런 바이오 산업 바이오 쪽. 같은 거, 네,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유사히 핫한 인공지능과 이제 융합이 된 바이오 인공
진흥에 관련된 산업들을 많이 좀 지원해주는 네네. 그런 조례들도 네. 좀 발의도 하고 아, 그럼 김 있겠습니다. 의원님의 전문 분야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네. 가장 핫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셈이고요. 네. 자, 성 의원님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원님도 좀 기억에 남는 활동 있으실까요? 우선 활동으로 보면 조례에 관련된 이제 활동이 좀 있을 텐데 네네. 조례 제정을 세 개를 조례 제정을 했고 개정 조례를 또 3개를 했어요. 네네.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그래서 근데 아무튼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리고 지역구에는 학교도 직접 다 그 방문도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학교 방문은 이제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를 상임위에 처음 이제 제가 2년간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네. 2년간은 그 교육기획위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작년 7월에 그 교육기획위로 이제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때 이제 그 의회 회기 중에 네. 회기 끝나고 바로 학교 가서 예.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는 다 이제 돌고 이렇게 오. 의견도 수렴하고 네. 교사 선생님들도 만나고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해서 학교의 현안 문제들을 경청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아무래도 좀 그 듣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있죠. 아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드는데 도움도 많이 되시고, 그죠? 예를 들면 그 조례 개정 조례 중에 하나가 그 전자담배를 학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아이들이 전자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 청소년 보호법하고 또 그 담배법하고 네네네.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나 법을 좀 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담배법에 전자담배에도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려고 건의문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조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제 조례 얘기는 뒤에 가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예. 두 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의정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신 게 김희수 의원님은 2년 연속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직자가 선정한 의정 활동 우수 도의원으로 네. 선정이 되셨고요. 성경 의원님은 경기 교사노조가 선정한 우수 의정 활동 의원으로 또 선정이 되셨습니다. 공무원이 인정한 도의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 의원님.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그 공무원 노조,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가 경기도의 공무원 노조와 네. 경기도 공무원 노조,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조가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네. 선정된 모두 의원님들을 올려놓고 투표를. 네네 오, 그 우수 의원이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정하네요. 영광스럽게도 네. 영광스럽게도 2년 연속 아, 우수 의원이 됐습니다. 3년 욕심 나시겠어요. 욕심은 나지만 우리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으셔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네. 기본이고 또 저희가 의정 활동하면서도 도민들을 존중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저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행정부든 저희 의회든 도민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서로 네. 존중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가장 존중의 그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아마 드려서 그런 네. 결과가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성현 의원님은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사노조하고 이제 처음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제 접촉을 하게 됐는데 교사노조에서 이제 많은 직무로 인해서 자살하고 이랬던 사건들이 있었고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관련된 것도 그렇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일 중에 하이러닝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AI를 이용해서 오. 이제 하는 그런 교육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디지털 교과서하고 연동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교사노조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됐고 또 경청을 하게 됐죠. 근데 과도한 직무나 업무 또 불합리한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노조에서 충분히 의견을 줬고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교사노조의 애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경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네. 거기뿐이 아니라 몇 군데 더 이제 받은 데가 있죠. 이제 네네. 공무직 노조라든가 네.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더 열심히 해보라고 이제 한 취지에서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모습에 예. 아마 이런 상을 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수 의정활동 의원으로 선정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형규 교수님이 경기도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두 분의 의정활동 성과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두 분의 의정활동은 그 절에 받을 건수도 많으시지만 그 아까 모두에 말씀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김미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노조로부터 상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공직자들 투표도 하고 할 때 있지만 한 번도 받기 어려운 분도 있고요. 네네. 못 받으신 분도 많지만 두 번이나 받으시는 건 쉽지 않고요. 또 우리 성 의원님은 또 다양한 그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노조부터 해서 국회, 또 지방자치단체 또 비서실장도 하시고 또 도의원까지 해서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 건수가 초선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는 의정활동을 두 분 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우리 또 김미숙 의원님은 약사 출신이라고 하셨지만은 약사 출신으로서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약물 원암 이런 것도 나중에 좀 이따 조례하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두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또 옆에 지켜보시는 분 입장에서 해주셨습니다. 자, 군포시를 대표하는 김미숙, 성기왕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도 활발하게 하셨어요.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는요, 두 분이 대표 발의한 조례 중에 기억에 남는 조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왕 의원님께서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전국적으로 그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소문이 나고 하면서 네.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네. 우리 지역구에 그런 민원이 다수 있었고 그리고 저 옆에 계신 김미숙 의원님이 네.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또 하셨군요. 제안을 하셔서 처음에 그 흙길 걷기 이렇게 됐었는데 이름을 제가 약간 수정을 해서 맨발 걷기 길로 이제 수정을 하고 해서 네네. 이렇게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너무 디테일하다 그죠? 저는 조례가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맨발로 걷기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 뜻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조례에 반영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신선하네요. 예, 그게 이제 맨발 걷는 효험 이런 것들이 방영되고 하면서 과학적인 근거가 나왔군요. 선풍적인 인기가 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근거들도 또 있고 네. 나름 거기에서 시험을 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욕구들이 지자체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정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 아무튼 경기 흙길이라고 네.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내년까지 1,000군데, 네. 1,000군데 흙길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올해까지는 아직 1,000군데가 못 찾고 내년까지 채우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재정 지원을 해서. 예. 그 김동연 지사님도 건강, 도민들의 건강 그리고 또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들의 효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어서 그런 정책적 연계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 의원님,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방금 들었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 길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이게 환 형태잖아요. 서울이 중간에 예. 있고 그 둘레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맨발 걷기 길은 불가능하죠. 연결시키는 거. 일단 그거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예, 단칼에 자르시네요. 예, 예. 다만 불가능하군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수리산 예. 도립공원이 아, 수리산 예, 도립공원이 예. 있거든요.
거기에는 수리산 둘레길, 수리산 둘레길을 맨발 걷기로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한 바퀴 예. 도는 거는 가능하니까. 예, 그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조례가 있으시던데 후반기에. 그 후반기에 조례가 층간소음, 네.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에 관한 조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층간소음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주민 갈등이 심하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좀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이 조례 취지는 주민들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의 친목과 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해서 예.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네. 수 있는 이런 네.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자. 그래서 그런 험악한 꼴까지 얼마나 험한 일들이 네, 많습니까?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네. 재정적 지원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 자치 기능을 더 활성화하는 곳에 초점을 둬서 하자 이런 취지로 그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취지가 너무 좋네요. 네. 예전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너무 친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웃 원수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걸 다시 복원하자 이제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예. 김희수 의원님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제 조례 소개하기 전에 우리 네. 성경 의원님께서 그 맨발 걷기 지원에 관한 그 조례를 네네. 사실은 저희 이제 동료 약사님이 저한테 네. 그거 좀 조례를 좀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같은 그 동료 약사께서. 네, 그런데 이제 그 조례에 소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려다가 우리 성경 의원님이 또 초선이시기도 하고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토스하신 거예요. 이것 좀 한번 해보시라고. 네. 이거 정말 좋다. 네. 또 저는 이제 건강과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본인이 막 걷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일부러 또 테스트를 해보셨구나. 그렇죠. 네.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직접 또 이제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큰 정책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탁상 공론을 하지 않고 직접 몸소 체험하신 다음에 만드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수리산 둘레길을 맨발 걷기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한 바퀴 뺑 돌 수 있는 맨발 걷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마어마한 듭니다. 사업 아닙니까? 네. 우리 네. 성경 의원님이 아마 또 노력을 또 해주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추진은 제가 하고 싶어요. 도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그게 훅 와닿네요. 네. 맨발 걷기로 한 바퀴를 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소개하는 걸 끝내시는 건 아니죠? 네, 김 의원님 그다음 좀 제 소개. 거가 예, 예.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정치 활동하기 전에 그 약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하다가 와서 사실은 이 정치하고 조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었는데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와서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지원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네. 사실 바이오는 어떤 생명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바이오에다가 융합을 해서 인공지능과 같이 함께하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네. 우리 그 바이오 허브라고 광교에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바이오 허브를 구축해놓고 거기에서 랩스테이션 그다음에 창업 공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제가 또 하나 그 조례를 제정한 거가 있는데 1인 창업 기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예. 그런 조그마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줘서 예. 조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예. 같이 함께하는 그런 조례들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와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을 좀 그렇죠, 예. 육성하는 그런 맞습니다. 조례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이었을 때 그 독성 물질의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저희가 현장들의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네. 만든 조례인데 저희 지역에 있는 이웃이 독버섯을 모르고 먹고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진짜? 얘기를 듣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분이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건강하게 다니시는데 네네.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성 물질 그 중독 사고 예방하는 거에 대한 그 지원해 주는 곳이 서울밖에 없더라고요. 서울의 고려대학병원에서 이런 걸 위탁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직접 찾아갔어요. 네. 그 지금 동료 의원이신 박상현 의원님과 같이 함께 찾아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좀 이런 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 생각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그 센터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센터를 만들면 집행부에서는 너무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네, 규모가 커져버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센터를 꼭 뭘 빌딩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위탁을 주면 되거든요. 있는 곳에다가. 그렇죠. 종합병원 이런 데다가 네네. 독성물질 중독 관리하는 종합병원에 위탁을 주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근데 저도 생각지 못한 분야네요. 독성 물질에 대한 조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사람이 실수로 네. 본인이 먹어서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예. 버섯도 그렇고 예, 예. 독성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독성물질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품을 애기들이 먹었어 몰랐을 그럼 때 독성물질일 이걸 수 어떻게 있네. 해야 되나 응급실 같이 가야 될까?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화해서 물어볼 곳이 없네요. 중독센터죠. 예. 그렇죠. 지금 없네요. 예,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은 딱히 119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렇죠. 119에서 예. 그걸 다 할 수가 없고 119는 그런 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그 치밀한 네. 조례안을 만드셨네요. 저는 예. 어쨌든 국민의 생명을 다뤘던 약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네, 많습니다. 네, 네. 네. 확실히 김 의원님이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성 의원님도 그 얘기해주신 둘레길, 흙길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두 의원님께서 많이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특히 주민하고 관련된 조례들, 우리 성 의원님 같은 맨발 걷기 지원제라든지 층간소음 주민 갈등 지원제라든지 주민과 밀접한 그 조례들 하셨고, 우리 김미숙 의원님 같은 약사 출신답게 아까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독극물 중독 예방이라든지 또 바이오 허브 미래 그 과학위원회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먹고 살 그 바이오에 대한 그 새로 만들 때 그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아까 잠깐 그 자리에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 의정활동 혁신을 위한 AI 지원 조례안을 또 입법하고 중이시라는데 아마 혁신적일 것이고 지방의회 선도하는 조례가 되리라고 보고요. 의원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게 있었어요. 지방의회 공공애교 포럼, 애교 조례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 지방의 역사를 서로 쓰는 조례를 많이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방의회가 많이 발전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끔 이제 나오시는 두 분이 조례가 서로 이제 각각 다른 분야들이 있는데 두 분은 네. 또 친한 만큼 연계성이 있는 게 둘레길 맨발로 걷다가 아무 버섯이나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상이십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네. 조례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정말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네, 네. 조례 제정된 것 말고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성기왕 의원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우선 조례를 또 제정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조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속가능 발전 위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갈수록 환경 문제가 심해지잖아요. 네네. 환경 문제가 심해지고 그래서 1995년도 유엔 브라질 리우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각 전 세계 모든 나라,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이 뭔가 실천을 하자. 뭘 실천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의제라고 그래서 의제 20일. 그래서 다가오는 밀레니엄에는 20일 의제에 맞는 어떤 것들을 실천해서 환경이 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보자. 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마다 의제 20일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이제 네. 그래서 쭉 진행해 오다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17가지 네. 지속 가능 발전을 할 수 있는 17가지를
의제를 설정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가자. 근데 그게 이제 빈곤퇴치라든가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성평등 등등해서 17가지 주제를 넓혀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각 지자체에서 다 각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하기로 돼서 경기도는 그 이미 다 하고 있고 네. 그 조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도 또 모든 인사도 다 분리돼 있어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 그쪽인데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 의무사항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각 지역의 그 지속가능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는 교육청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적극적인 주체가 아니라 그 같이 사업을 위한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교육청이 직접 발벗고 나서야 된다. 예산이나 인력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제 주변에 이것 또한 저한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준 분들이 계시죠. 이제 네네. 당시에 국내중학교 엄민영 교장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네네. 그런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것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했고 그 관련 토론회를 조례 제정은 됐고 경기도청뿐이 아니라 교육청도 지구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이런 여러 그 빈곤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대열에 경기청도 이제 주체로 네. 참여하게 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교육청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그렇죠. 예, 그런 예. 조례가 기대가 되네요. 그래 예. 교육청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사실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학생들이 예.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거를 많이 배우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이제 그런 어떤 취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예. 저는 조례 준비하는 게 좀 몇 개 되는데요. 여러 개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그 상임위에 관련된 조례인데요.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네네. 조례 아니에요. 네. 지금 조례가 발의된 건 아니어서 그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여성 과학기술인이면 사실 인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재들이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재들을 대학교 그다음에 뭐 취업할 때쯤 이럴 때만 이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길러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떡잎부터 들고 육성하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 거에서 아까 그 SDG 말씀하시면서 그 성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과학기술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평등이 지금 다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여성 과학기술인 그 육성하는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재선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저는 그래서 의회의 환경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정도 의회 환경을. 네, 전반, 그러니까 10대, 제 초선 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회 운영이 있을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지금 저희가 그 지방외교 포럼을 연구회를 하고 있다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거기에서는 이번에 지방외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집행부, 경기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외교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의원들의 외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지방 의원 외교가 이대로 좋은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권익위에서 계속 지방 의원들의 외교에 대해서 정말 많은 태클을 거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뭐 창피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단 경기도 의회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경기도 의회 의원 외교가 이대로 좋은가라고 토론회도 할 것이고 이거 의원 외교에 대한 그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그 경기도 외교라고 해서 예, 그런 예. 거에 대한 조례도 조금 예.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외교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의 선진 의회 문화를 또 접목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도 좋은 하고 점들이 우리의 있으니까 그렇죠? 문화 여러 가지 정책 네네. 이런 것들을 가서 팔을 수도 알릴 수도 있잖아요. 있고. 그렇죠. 예, 네. 상호 그런 것, 교류가 그렇죠. 되니까. 우리가
그 국제적인 그 지위에서 네, 우리가 전혀 후진국이 아니고 중진국, 선진국 서열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하려면 국제적 경쟁력을 기르려면 외교가 충분히 중요한데 국가의 외교만이 아니라 지방의 각 지자체의 외교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거기에 더해서 의원 외교도 정말 충분히 이런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네네. 저희가 이제 국제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 의원 외교도 좀 잘할 수 있게끔 네. 국가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 정부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조례를 발의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까 제가 의회의 환경에 대해서 의정 활동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AI에 관련된 상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의회에서 지방 우리 의원들이 의원 활동하는데 그 지원하는 업무들을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혁신적인 예, 선진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네. 예. 그런 지원 조례도 오.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 상정돼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기간상으로 따지면 제 손으로는 안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예. 많은 어떤 계산이 있으신 게 아닌가. 네, 해봅니다. 예.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그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의원님의 지역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군포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 두 분의 지역구가 이제 군포시잖아요. 어떤 곳인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김 의원님부터 좀 자랑해 주실래요? 저희 군포는 네. 사실은 그 학군도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도 엄청 뛰어나고 아까 우리 성경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네. 너무너무 건강으로는 뭐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기 신도시거든요. 네네, 3번이 맞아요. 네. 저희가 제 지역구가 네. 국내동, 광정동 3번 2동인데요.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30년이 되고 나니까 네, 노후했죠. 이게 네. 그 주거 환경들이 많이 노화가 돼서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우리 정책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저 수리산이 또 수리사라는 절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 수리사의 절 이름에서 따와서 수리산이라 불렸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만큼 자연이 네. 참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두 네. 분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또 성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김 의원님부터. 네. 이번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서 우리 네. 경기도 의원님들이 함께해서 한 예산을 제법 많이 따왔습니다. 한 76억 원 좀 따왔는데요. 글쎄, 우리 사실은 군포시가 재정 자립도가 좀 낮아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뭐 차차 저희들이 또 그런 과제를 많이 수행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런 예산들이 여러 가지 뭐 체육시설 이제 보강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근린공원에 뭐 화장실을 뭐 다시 또 신설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산책로들이 있습니다. 산책로들 네. 그 부행 환경 개선도 좀 많이 시켜줘야 되고 제 지역구인 또 국내동에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이런 것들 예산들은 뭐 이 기존에 따온 예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삶의 환경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네. 그런 환경 개선 그러니까 사업비로 많이 따온 거라서 네. 지금도 많이 모자라지만 주민들의 그 생활 환경과 네. 그다음에 뭐 체육 시설, 네. 그다음에 공원의 그 환경 개선하는 것들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아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성 의원님, 선배 의원에게 뒤지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우정성과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구의 면적으로 따지면 제가 갖고 있는 지역구가 제일 넓을 거예요. 예, 군포 2동, 송무동, 대하동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수리산 도립공원이 또 제 지역구에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천혜 환경 외에도 저수지가 군포에 2개가 있는데 다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산하고 뭐 다 갖고 산하고 계시네요. 물하고 네. 그 농토가 있는 지역과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적지만 농토가 있고 예.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정치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삼기 신도시,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포의 그린벨트는 다 없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3기 신도시가 이제 군포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왕시, 안산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묶여서 되는데 그쪽 3기 신도시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소확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난방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어떤 도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항상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신도시 쪽하고 인접한 곳은 또 재개발, 도시 재생 내지는 재개발 이런 문제가 산재돼 있어서 복합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행정적으로 잘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소원님께서 지금 예. 그 성과도 말씀하셨고 지역 자랑도 하시면서 더불어서 현안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다음 질문이 현안 해결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셨군요. 소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김에 더 추가적으로 뭐 하실 게 있으신가요? 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대통령 공약상으로 반영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 전철, 동서 전철 그래서 반월역에서 가칭 남문부역, 송정지구로 하는데 밑으로 3기 신도시 들어선 곳하고 해서 의왕역, 그리고 광교역, 그리고 신분당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철도 계획 이런 계획도 그 시에서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차질없도록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실 일이 진짜 많으시네요. 네. 예. 김 의원님도 이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실 게 있으시죠 또? 많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 신도시는 지금 30년 차 된 신도시라서 조금 주거 환경이 많이 낙후돼 있어서 지금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선도지구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고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어떤 도시의 가치를 조금 상승시키려면 그 신도시만이 아니라 원도심이 지금 많이 좀 낙후돼 있어서 신도시와 원도심이 지금 격차가 많이 발생하면 또 서로의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원도심에 또 도시 재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계획들은 있긴 있겠지만 저는 그 지식 기반 산업들이 많이 좀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조금 많이 발전하는 그런 원도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들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많이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지역 현안을 듣다 보니까 두 분 모두 정말 바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김미숙 의원님부터 들려주시죠. 네, 딱히 세부적인 계획이라기보다 항상 의정 활동하면서 우리 주민들 옆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선인 만큼 그런 어떤 정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예산까지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기양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예, 제가 조례를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만든 조례의 대부분이 주민들한테 또는 동료 의원들은 들은 이야기를 그런 걸 가지고 조례로 갔거든요.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민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예산 이거 따달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예를 들면 지난 여름에 이번 여름이죠. 7월 달에 농촌 지역도 있어요. 제 지역구에는. 그래서 농촌 지역에 논 한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내줘야 되는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에 너무 불편한 게 많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저희 도의원 상담소 시청에 있는 도의원 상담소에 나이 드신 분이 찾아오셔서 민원을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에 이제 관련된 부서들을 전부 나가서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고 그랬던 내용인데 사실은 그 돈이 워낙 많이 도로를 내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금방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담당 부서장이 가서 답변도 하고 네네. 또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드렸고 네. 또 거긴 또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는 그쪽 지역이 또 그린벨트가 언제까지 갈지 이런 의문이 드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 투입을 그 재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이야기 듣고 하면서 네네.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네네. 네. 자, 두 분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김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끝맺음 말씀처럼 한번 하셨는데 네. 출연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떠셨는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의 그 의정 활동을 홍보도 네. 하고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주신 SK 브로밴드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네. 재선은 재선인 만큼 삼선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보다 그 시간, 그 임기 안에 주민들께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요. 그 시간 충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성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재선을 준비는 하지만 네. 재선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임기 마지막까지 네. 최선을 다하는 걸 그런 원칙을 가지고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네. 많이 경청하겠습니다. 예. 네. 성 의원님은 오늘 굉장히 솔직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꺼내서 얘기를 해주신 게 맞습니다. 굉장히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이 워낙 친하셔가지고 네. 혹시 장소팔 고춘자라고 아십니까? 네. 예, 두 분이 만남도 좀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군포시를 대표하는 경기도 의원이시죠. 김미숙, 성기황 이렇게 두 분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얘기 나눈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저희 정책 다이얼로그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